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더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제가 봐서는 청와대에서는 당에서든 정부의 각자 입장에서든 뭐 검찰에서든 하고 싶은 얘기들 좀 자유롭게 해보세요라고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알기로 그 정성호 장관은 명확하게 검찰 해체 입장이에요. 오래전부터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 입장을 뭐 저는 바꿨다고는 전혀 여겨지지 않고 다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전체를 책임지고 실현화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검찰 해체의 이제 큰 명분 중에서 그동안 어떤 과도하게 그 권력화돼 있던 부분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새로 이제 그러니까 그 중수청 설치하고 기존의 검찰은 이제 완전히 공소만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밀고 나가는 건 뭐 저는 뭐 나름대로 흐름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 그 민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검찰이 완전히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두게 된다면은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 경찰의 과도한 그 현장에서의 그 어떤 그 권한 남용 행위 이게 훨씬 더 빈번하게 빚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이건 현실에서 많이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검찰 그 해체 이걸 뭐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목표는 결국은 지금의 민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낫게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의도와는 달리 제대로 해체돼 가지고 어렵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검찰 그 개혁이라는 거 전쟁거리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날짜를 정청래 대표처럼 그 어거지로 못 박아놓고 추석 전에 마치고선 그 추석 선물 주듯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저는 적어도 야당 대표가 그런 식의 그 무리한 발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권당의 책임져야 될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기관이 어떻게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을 국민들이 다 몇 년 동안 지켜봤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그 공감대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데 워낙에 큰 덩치이다 보니 뭐 하나 딱 정해놓고 이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세부 내역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통일교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 챙긴 혐의로 받고 있고요. 지금 구속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지금 체포 동의안 표결이 곧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열리게 되는데 지금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군요. 몇 분 전에 이제 뜬 기사여가지고. 근데 본인은 나는 뭐 그냥 할 거다. 국회에 박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나와 있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는다. 체포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이기도 한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오래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계속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 이재명 의원의 불체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나는 불체포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세 서명도 하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도 나는 그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검찰의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제 그러더라도 본인이 혼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면에는 이런 게 있더군요. 국회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표결에 과반이 넘어야 이제 불체포 동의가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표결을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먼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건 해석의 자유이고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까지 저는 본인이 그 계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딱 그 명분 있게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치고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걸로 정해져 있군요. 그러니까 체포 동의서가 오면 아마 24시간 이내에 국회 사무처에서 공고를 해야 되고 첫 번째 열리는 회의에서 그리고는 다음 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의장님이 중국 방문 일정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일정이 조금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습니다. 예. 아니 특별히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 이미 얘기했어요. 오늘 본인이 그냥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고 그거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족쇄를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장동익 대표도 바로 그걸 존중하겠다고 해버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거든요. 의심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좀 반응이 안 좋은 국민의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니 일단 저도 뭐 국민의힘에 저는 뭐 당협위원장이니까 이재명 대표장 애쓰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초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방문하기 전에 그 이시바를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정 정도 본인이 상황 파악도 하고 준비했던 코드를 조금 더 정비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만나서 일단 모양새를 갖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확실하게 그 한일 관계를 지금보다 더 협력적인 관계로 그 올리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한 차원 더 높이는 저는 이 부분의 흐름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트럼프 족보에 대해서 특히 강훈식 실장이 제가 강훈 실장을 잘 아는데 강훈 실장이 굉장히 예만이 있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아부의 그 어떤 아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트럼프 그것에 맞게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까지 그 만년필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아직 안 드러나 있는 분들 그걸 잘 준비해서 일단은 그걸 이제 성공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많이 퍼주고 이걸 한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인 합의문을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이지 벌써 성과라고 막 하게 떠벌리기에는 그건 아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자마자 우상호 그 정무수석한테 야당 대표부터 만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굉장히 절박한 지금 어떤 문제의식과 저는 결합돼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칭찬을 많이 한 것을 아부라고 봐야 됩니까? 외교의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외교의 전략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미 간에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외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선방하면 그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한미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라포를 잘 형성한 것 그거는 뭐 어느 미국 측도 한국 측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라포 형성에 있어서는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실은 저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릴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오는 그 원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봤더니 결국은 미국 측의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을 먼저 가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 진보 쪽 한국 대통령에게 의문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사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 더 정확히는. 근데 우리는 매번 미국과의 관계 설정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표현해 왔었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되게 좀 미국의 관점에서는 멀다, 이렇게 봤었는데, 특히 다른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 그게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가 미국 측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좀 일소하고 올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제시됐던 것이 일본을 먼저 만난 이후에 뭔가 보여라. 별 문제가 없다. 일본과 우호 협력으로 지내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트럼프를 만난 것이
아마 미국으로서도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미 측의 입장에서는 괜찮게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좀 준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이라는 분석은 제가 처음 들어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일본을 거쳐온 것들이 뭐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는 발언들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교적 공식 채널을 위한 요청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뉘앙스상 충분히 이게 미국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먼저 일본을 한국이 셀프로 결정해서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렇군요.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아시지만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본인이 그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확실하게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 굳히기 위해서 아시지만은 우리 깜짝 놀란 일을 벌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3시간 전에 완전히 한국 상황에 대해서 퍼지드 앤드 그 퍼지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이제 뭐 숙청한다고 우리 번역되지만 그게 원래 그 순수하게 정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깨끗하게 하고 그 더러운 놈들은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린다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숙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마치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처럼 자기가 그걸 루머라고 나중에는 은근슬쩍 했지만 사실은 할 얘기는 다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본인 앞에서 뭐 어떤 기나 이게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확 잡아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랬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실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대통령들이 왔을 때 매번 쓰던 방식이긴 했는데 너무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인지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의 어떤 발언을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것을 한 3번 정도밖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 건을 포함해서. 이분 그 TV 토론에서도 몇십 번을 거짓말했느냐가 논쟁이 될 정도의 분이잖아요. 자기 말을 절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분이 아닌데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트위터 글은 오해였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정정해버리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았을 전략을 이번엔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결례거든. 아니 제가 결례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가. 다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건 제가 너무한다 하는 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어제 그 옛날 하원 의장 했던 그 깅그리치라고 있거든요. 깅그리치가 사실은 그 지금 트럼프하고 인연도 굉장히 오래됐고 네. 지금도 그 관계가 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버젓이 깅그리치가 사실 그 트럼프가 발언했던 그 발언을 오히려 더 뒷받침하는 듯한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고약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는 예.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과 미국의 극우 세력이 연결돼 있다라는 많은 이들의 분석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뉴트 깅그리치라고 하는 공식적인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 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중요해요. 네, 이제 앞으로는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 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이게 듭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여러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근데 한 가지의 문제는 그 발언이 나오고 너무나도 속도감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이 그 내용을 계속 퍼날랐거든요. 저는 뭐 그거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나 특검이 하는 오직한 뭐 잭 스미스 뭐 황당한 얘기까지 해가면서 지금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버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탄을 날린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뭐 우익의 입장에도 뭐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불쾌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드리고 싶은 건. 그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외교 이후 아직은 이제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죠. 일단은 첫 발을 잘 떼긴 했습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많고 우리 국내 정치 지형에 특히나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고 앞으로 전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뭐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잠깐 끝나는 거군요. 예, 다만 이제 외교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었던 분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내에서 뭐라 하는 것 말고도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는 명확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그 발언 때문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하시는데 침착하게 이런 플러스 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쇼는 끝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엄청난 청구서를 이렇게 들이밀 거고 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안 된다 싶으면 깅그리치 같은 사람을 해가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뚫고 나갈 것인가 이게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테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듯한 그런 어떤 국면을 계속 연출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저는 간접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실적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에 불과한 거지 아직 합의도 공식적으로 안 됐고 실적이 더 나쁘다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쨌든 작은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점수가 높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뭐라 그럴까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이 이렇게 더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조국 그 혁신당 대표 같은 분이 또 과도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치 지형이랑 민심이라는 건 사실 끊임없이 국내 유동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이 두 가지를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김윤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